자, 이러한 입력 항목에 대한 컴포넌트들을 간략하게 먼저 좀 알아보고 다음 메뉴를 진행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입력 항목의 종류들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서부터 부서 선택에 이르기까지는 입력 항목에 관련된 컴포넌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입력을 한다는 컴포넌트는 텍스트라든가 숫자, 날짜 등 데이터를 등록하는 사람이 기입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항목인 등록자서부터 변경일까지에 대한 정보는 자동 입력 컴포넌트입니다. 자동 입력, 말 그대로 등록하는 사람이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등록되는 정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라벨, 라인, 공백에 관련된 컴포넌트인데요. 정보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받는 용도라기보다는 화면을 구성해주고 데이터의 정보들을 분리해주고 이러한 구성에 관련된 정보 구분에 관련된 컴포넌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편의 기능에 관련된 컴포넌트입니다. 테이블을 구성을 해서 영역을 지정해 놓고 입력 항목에 관련된 컴포넌트들을 해당 테이블로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컬럼으로 나누어서 하나하나별로 한 줄에 한 개의 컴포넌트밖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한 줄에 2개의 컴포넌트를 배치를 시키고 싶다면 컬럼이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계산 컴포넌트는 예를 들어서 숫자 컴포넌트 이런 것들에 입력된 값을 자동으로 곱하기 사칙 연산을 통해서 자동 계산해서 결과값을 출력해주는 자동 계산 컴포넌트가 있고요. 데이터 연동과 연동 항목 매핑이라는 컴포넌트는 앱과 앱 간에 데이터 연동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 활용하는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컴포넌트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데이터의 입력을 받아들이는 입력 항목에 관련된 컴포넌트,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으로 정보를 등록해주는 자동 입력 컴포넌트, 세 번째는 정보에 대한 구분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컴포넌트, 그리고 세 번째는 편의 기능을 개선한 컴포넌트, 크게 4가지의 유형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입력 컴포넌트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런 입력 컴포넌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자, 이 속성들은 모든 컴포넌트에 적용되는 속성이기 때문에 공통 속성에 대한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 화면 구성을 위해 다양한 입력 컴포넌트를 제공하고 있지만 입력 컴포넌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 속성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름 숨기기 속성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은 예를 들어서 컴포넌트의 이름을 신청자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신청자라고 이름이 표시가 되는데요. 해당 이름 숨기기 옵션을 체크하시면 이름이 감춰져서 보이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옵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설명글을 입력할 수 있는 박스가 보이는데 여기에 설명글을 입력하시면 컴포넌트 밑에 해당 입력한 문구가 그대로 노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는 툴팁으로 표현이라는 체크박스를 체크하시면 이 설명글이 보이는 방식이 좀 변경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컴포넌트 명 옆에 이와 같이 물음표의 아이콘이 보이고요. 마우스로 오로버 하면은 관련된 설명글을 툴팁 형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표시 방식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수 입력 항목은 예를 들어서 체크하시게 되면 입력 컴포넌트 명 옆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아싸리 기호가 보이실 겁니다. 필수 입력 값이라는 거죠. 이 값을 입력하지 않으시면 최초 데이터 등록 시 필수 입력 값을 등록하지 않아
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이런 안내 경고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출 조건 설정 값인데요. 이 설정이라는 옵션을 클릭하시게 되면 노출 조건 설정이라는 팝업 창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는 조건 추가라는 버튼을 통해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컴포넌트의 입력값들을 쭉 나열돼서 보일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구분이라는 컴포넌트를 선택하시면 구분이라는 컴포넌트가 우측에 추가가 되고 모두의 옆에 화살표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구분이라는 컴포넌트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값이 펼쳐져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을 선택하시게 되면 구분이라는 값이 사무용품으로 선택했을 때만 해당 입력 컴포넌트를 노출시키겠다. 이런 조건들을 설정하는 게 바로 노출 조건 설정에 관련된 옵션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5개의 기본적인 공통 속성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서부터는 컴포넌트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컴포넌트입니다. 예시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줄의 입력값을 입력받을 수 있는 컴포넌트고요. 여기에 속성창으로는 중복 입력값 등록 불가 옵션, 그리고 유사 입력값을 등록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검색해서 중복된 입력값들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옵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값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최소 입력수, 최대 입력수, 그리고 입력 너비는 픽셀 또는 퍼센트 단위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값 유효성 체크라고 해서요. 모든 값을 모두 허용할 수도 있고 또는 이메일 형식, 영문과 숫자만 입력을 받겠다. 혹은 URL 형식, 이런 형식으로 텍스트 입력에 받을 수 있는 입력 형식을 여러분들이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옵션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멀티 텍스트 컴포넌트입니다. 멀티 텍스트 컴포넌트는 여러 줄의 입력 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일하게 기본값, 입력 너비는 픽셀과 퍼센트로 설정할 수 있고요. 입력 높이는 몇 줄의 입력값으로 초기에 보이게 할 것인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 높이 입력 조절에 따라서 스크롤이 그 줄을 넘어서게 되면 자동으로 스크롤이 생기게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입력 컴포넌트 중에 숫자 입력 컴포넌트인데요. 자, 숫자 입력 컴포넌트는 기본값, 그 다음에 최소 입력수, 최대 입력수, 그리고 입력 너비, 픽셀로밖에 조정을 못합니다. 그리고 접사 표시라고 해서 뭐 앞에 달러 표시를 했을 때는 접두어 선택하시고 달러 표시 넣으면 되고요. 뒤에 원 표시를 하고 싶어 하면 전미사를 선택하시고 원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수점 자릿수도 제한을 시켜서 뭐 예를 들어서 소수점 자리 3자리까지 표시하겠다, 뭐 2자리까지 표시하겠다 선택하실 수 있고요. 뭐 천 단위로 쉼표를 표시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요거 옵션 하시게 되면 이렇게 보여지는 예시 화면과 같이 3자리 기준으로 콤마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그리고 코드 표시라고 해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값인데요. 이 입력 값은 추후에 앞전에 제가 자동 계산 컴포넌트 잠깐 설명을 드렸죠. 숫자 입력값으로 입력된 컴포넌트들의 값을 4층 연산으로 계산해서 자동 계산을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활용되는 코드 값이 요 밑에 등록된 요 값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계산 컴포넌트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롭박스 컴포넌트에서는 우선은 보이시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옵션이 펼침 메뉴 형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UI를 제공을 하고요. 세부 항목에서는 뭐 디폴트 값과 혹은 거기에 관련된 속성 1, 2, 3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디폴트 값을 여러분들이 직접 뭐 프로젝트 비용, 식대 비용, 출장 비용 뭐 이런 식으로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값을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서 항목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X 버튼을 눌러서 옵션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이 왼쪽에 있는 요 6개의 요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를 잡고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순서도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코드 값이 있는데요. 이건 코드 값은 어떻게 보면 연동을 위해서 필요한 값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크게 사용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연동을 위해서 필요한 값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REST API로 활용이 가능하고 코드에서 사용할 수 없는 값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 값들을 제외한 값으로 코드 값을 입력해 주시고 외부에 있는 어떤 특정 프로그램과 연동을 할 때 활용하는 코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체크박스 컴포넌트입니다. 앞전에 설명드린 드롭박스 컴포넌트와 동일하게 세부 항목들을 옵션들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레이아웃을 가로 형식 혹은 세로 형식 그리고 선택되는 개수가 체크박스는 복수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개수와 최대 개수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단일 선택 컴포넌트 동일하게 세부 항목 지정하실 수 있고요. 레이아웃 가로 세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리스트 박스 컴포넌트 세부 항목 직접 지정이 가능하고요. 최소 개수와 최대 선택 개수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날짜 컴포넌트는 이와 같이 빈 요 날짜 모양의 요 입력 화면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달력이 뜹니다. 그래서 달력에서 원하는 해당 월의 일자를 찍어서 내가 원하는 일자의 정보를 그대로 입력 박스에 넣어줄 수가 있고요. 관련된 옵션으로는 이렇게 알람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게 활용도가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 옵션이 아주 중요한 옵션이 될 것 같은데요. 설정이라는 값을 통해 가지고 알람 시간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당 설정된 시간을 기준으로 알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계약 만료일이 뭐 3일 전, 30일 전 나는 알람을 받고 싶다. 그러면 계약 만료일이라고 해서 입력을 받고요. 그 입력된 값을 기준으로 설정 값을 지정하시게 되면 계약 만료인 30일 전에 나는 이제 대상자를 지정할 수가 있죠. 그 해당 대상자는 그 입력 값을 받아서 내가 계약을 다시 갱신할 시기가 도래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기 쉽게끔 컴포넌트의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값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값도 디폴트 코드값 제공을 하는데 이것도 수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동 계산할 때 활용되어질 수 있는 값입니다. 자, 다음에 시간 컴포넌트입니다. 시간 컴포넌트도 뭐 기본값 지정할 수 있고요. 코드값 지정해가지고 나중에 자동 계산할 때 시간 계산하는 자동 계산 있죠. 이때 활용되어질 수 있는 값이고 디폴트 값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수정도 가능합니다. 날짜와 시간 컴포넌트 앞전에 말씀드린 컴포넌트 두 개가 이제 합쳐진 형태의 UI를 제공하는데요. 날짜와 시간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UI를 제공을 하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알람 설정할 수 있고요. 기본값, 코드값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파일 첨부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파일 첨부 컴포넌트는 추가하시면 화면에 이런 형식으로 보이고요. 이 컴포넌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윈도우 탐색기 통해 가지고 원하시는 파일을 지정할 수 있는 UI가 연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속성 값으로는 공통 속성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속성 값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선택 컴포넌트입니다. 조직도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는 컴포넌트고요. 여기에서는 사용자 선택 허용수와 기본값 지정 컴포넌트를 통해서 속성 옵션을 여러분들이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항목으로 지정된 사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데이터로 변경을 부여하거나 변경 권한을 부여하거나 데이터 변경에 대해서 알림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더 풀어서 얘기할게요. 사용자 선택이라고 해서 추가를 하게 되면은요, 프로세스나 접근 제어 쪽에서 해당 컴포넌트의 이름이 보이게 됩니다. 즉,
담당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컴포넌트를 추가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담당자라는 이름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추가가 될 거고 요청자도 동일합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름이 그대로 해당 프로세스나 접근 제어 쪽에서 옵션으로 추가될 수 있는 곳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컴포넌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선택 컴포넌트입니다. 동일하게 이제 조직도에서 부서를 선택할 수 있는 컴포넌트고요. 부서 허용수와 그 다음에 기본값 지정이라는 옵션을 속성값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